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탈당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탈당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또 요구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자기 자신은 떳떳하고 자기 자신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구국의 결단으로 만국의 원흉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을 갖다가 척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정말 국내임 지지층마저도 국내임 당원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말 일단 수동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로서 뭐였습니까?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탈당.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 바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아마 고발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란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 미수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그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접근과 분석,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단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심 위반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 가지고도 의원총회에서 탈당 안 된다. 탈당 안 된다가 아니라 탈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게 다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 70%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밖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는 내란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탈당조차 요구하는 것조차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과연 저기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민심을 알고 있는 집단이냐. 아니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심 자체를 이렇게 모르고 민심을 이렇게 외면하고 민심을 이렇게 갖다가 경시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어떻게 집권 여당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들이 제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 또는 이 당이 가진 권한을 활용해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최소한의 조치로 일단 이 성남 민심을 조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의원총회에서 다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임 당원 당규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단 국내임 당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임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당원이셨어도 이 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안 가지셨을 거고 내용도 그렇게 소상하게는 잘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걸 잘 알게 됐습니까? 바로 이준석이 때문에 잘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받으면 이준석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많이 이렇게 국내 당규를 살펴보고 많이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윤리위원회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다음 각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먼저 징계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를 하려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밖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란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탈당
이 징계 사유 해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호, 3호, 4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정당이라는 건 뭡니까?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강 정책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정강 정책대로 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당의 위신을 깎아먹었다.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겁니다. 이 당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행위를 했다. 이것도 역시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2호, 3호, 4호를 살펴보기도 전에 이 1호만으로도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2호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죄로 고발이 됐다고 하지만 뭐 지금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재판이 끝나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위신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징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고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순서부터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이준석이가 받았던 당원권 정지, 그리고 탈당 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제명입니다. 제명. 이재명이 아니라 어이입니다. 어이, 제명. 그 21조 2항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원총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 말씀드렸던 제21조 2항의 전단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치 없이 제명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당이 그렇게 한가한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뭐 열흘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징계 절차 개시는 어떻게 하느냐? 징계 절차 개시가 아니라 이 징계 이걸 갖다가 누가 먼저 결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조사 요구, 그 다음에 징계 절차 개시 이런 것들, 징계 회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위원회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그 3분의 1 이상이 이걸 갖다가 징계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시되는 겁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은 과거 이준석 사례를 봤을 때 이준석이가 윤리위원회 가서 지는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들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소명입니다.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본인의 소명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이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25조 본인의 소명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이기 때문에 징계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서의 권리긴 하지만 그 후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항상 어떤 문장의 어떤 글의 핵심은 다만, 그러나, 단, 요 이후부터 명기되는 그런 문장들, 이게 바로 본론 아니겠습니까? 뭐냐?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징계 사유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엔 중대합니까? 중대하지 않습니까?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당의 위신이 훼손됐을 때 모두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사유는 중대합니다. 그리고 또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대통령이 윤리위원회에 와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소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이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소명을 갖다가 생략하는 그런 의결을 하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일 오전 안으로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제명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명. 이 출당시킬 수 있는 게 제명 아닙니까? 그 제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할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급선무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한동훈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고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 힘마저도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완료를 해야 된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과정, 프로세스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개시를 통해서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 생략을 통해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명을 하면은 바로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강제로 나가는 겁니다. 출당입니다. 출당.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을 물론 한동훈 대표나 또 국내임 의원들이나 국내의 당직자들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탈당 요구를 합니까? 출당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당규상으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걸 놓고도 찬반 논란이 일었고 반대가 더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 또 이 국내임 지도부를 갖다가 공격을 해댈지 얼마나 이 한동훈 대표 흔들기를 해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